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HLB와 엔비디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 2만원대 임금부터 10만원대 임금까지 폭등했고요. 제가 2023년부터 이 바이오 주식들 무조건 사 모으시라고 했고요. 하반기부터 바이오 돌풍 분다라고 해서 HLB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은 1순위 바이오 주식인 HLB 관련주들이 폭등했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되면 조정받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2순위 바이오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2순위 바이오 주식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이전 방송을 전부 다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부활하는 주식이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코롱 티슈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라젠입니다. 이게 바로 2순위 바이오 주식인데요. 이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2순위 바이오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바닥권을 유지하다가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2순위 바이오 주식들이 오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물량 흡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HLB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 전부 다 물량을 뺏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일단 넘어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를 향해서 계속 진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최고가를 향해서 진입해서 8만원대 돌파했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관련주 중에서 이 장기 투자주인 태고사이언스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은 사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대표자의 관상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자 관상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머릿결과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눈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머릿결이 얼마나 먹물처럼 얼마나 까만지를 많이 보고요. 머릿결이 까만 사람들이 눈동자가 정말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관상 보고 태고사이언스 투자하면 된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멤버십 장기 투자주로 12,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2만원대 임금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결국에 이 관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고사이언스 상당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73,500원대부터 한 만원까지 빠졌는데 이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원이 돼도 5천원 간다, 5천원이 돼도 2천원 간다,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런 회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됐을 때 7천원에서 대략 2만원까지 3배나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런 주식들은 올라가기 전에 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탑니다. 그래서 이제 시판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투약 종료 이슈와 FDA 3상 시판 이슈를 숨기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숨겨진 거죠. 이 회사가 뭐 볼품없다,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HLB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을 실패한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킨 케이스예요. 이 바이오 주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봐야 되고 많이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한 종목을 파보기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파다 보면 결국에 이 좋은 회사들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 주가를 가지고, 주가만 가지고 회사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태고사이언스처럼 진짜 좋은 회사들은 주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하락과 상관없이 언젠가는 빛이 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종목들을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정받고 상승을 반복하다가 1억 원을 최근에 돌파했고요. 사실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 비트코인이나 HLB,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서 좋아 보이면 무조건 사기만 하지 팔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매수는 쉽지만 매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는 누구나 하지만 매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런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보유하는 동안에는 얼마에 팔지 언제까지 들고 갈지를 항상 메모하고 모니터에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욕심난다, 더 사고 싶다, 더 기다릴까, 사람이 돈맛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한 푼도 못 벌고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게 보유하시고 여태까지 수익 나신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으로 투자할지, 얼마에 팔지, 언제까지 들고 갈지 항상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라고 해서 974달러까지 찍고 조정받잖아요. 자,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갔을 때 더 길게 들고 가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면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안 팔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면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여기서 멈출 엔비디아 아니고요.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